네, 이번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배상 약관 기준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배상이 뭐냐? 남의 물건이겠죠? 남의 물건을 배상해 주는 게 대물배상이겠죠? 그죠? 기출문제가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에 대해서 약관 규정, 법률 규정을 들어 설명하고 약관상 보상 한도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2003년도 20점짜리 문제로 기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물배상이 뭔지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그래서 요 문구는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달달달달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심화 과정이라든가 이때는 옆에 뚝 지나가다 치면 대물배상 그러면 쭉 나올 수 있도록 5초 이내로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요 이제 하나씩 요 내용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의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했으니까 피보험자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피보험자란 무엇이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보험으로서 보호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 즉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 이해되시죠?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기명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 또는 허락, 사용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 머리 첫머리 따기 해가지고 기친 허 또는 승사운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승낙은 허락이라고 써도 상관없으세요. 기친 허사운, 기친 승사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기명 피보험자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피보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배상 책임을 질 때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고, 그죠? 기명 피보험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피보험자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네요. 예.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 피보험자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기명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소유, 동그라미 맞습니다. 소유. 다른 피보험자가 다른 게 소유예요. 기명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해서 보험증권의 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기명 피보험자라고 하고요. 요건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보험자 간에 기명 피보험자로 약정해야 된다. 기명 피보험자란에 적어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피보험 이익은 당연히 존재가 돼야 되겠죠.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아니겠죠. 다음은 친족 피보험자입니다. 친족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사용하거나 관리입니다. 친족이 뭐냐 그러면 배우자, 혈족 및 인척, 민법 76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나 혈족, 피를 나눈 사람들, 그리고 뭐 혈족이라는 거는 뭐 8촌 이내의 혈족을 얘기하고 인척은 뭐 4촌 이내의 그죠? 배우자의 인척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척이 있습니다. 그걸 친족이라고 하고요. 요건은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있네요. 친족이어야 된다. 그래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러니까 혈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고 인척은 결혼으로서 맺어진 사람들을 인척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여야 된다. 그래서 김명 피보험자의 허락은 불필요하다. 같이 살고 있으면 굳이 김명 피보험자의 허락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혼인의 배우자로서 인정될 만한 그런 관계를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데 법적인 배우자가 일단은 없어야 돼요.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데 법적인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결혼의 실체가 또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결혼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요런 관계,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승낙 피보험자는 뭐냐? 김명 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그러니까 다른 뭐 친족 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이 아니라 김명 피보험자로부터 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김명 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를 승낙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요건은 승낙 피보험자의 요건은 김명 피보험자에게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되고요. 김명 피보험자로부터 우리가 승낙을 받은 거니까 그죠? 그리고 김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에 대해서 김명 피보험자의 승낙이 존재해야 됩니다.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 요건에는 김명 피보험자의 승낙과 김명 피보험자의 승낙이 원칙적으로 김명 피보험자의 직접적 승낙이 필요한데 사후 승낙도 개연성이 있는 경우와 포괄적 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도 포함이 시킨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전대차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다시 허락을 해주는 허락 피보험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김명 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허락 피보험자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원래 알던 사이에요. 내가 김명 피보험자고 그 빌려준 사람하고도. 또는 허락 피보험자한테 그런 빌려주는 것까지 승인을 하면서 빌려줬다거나 이런 특단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도 허락 피보험자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좀 폭넓게 이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낙은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다. 사전 승낙이 원칙이나 사후 승낙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잘 알던 사이라든가 암체도 평소에도 그렇게 승낙을 해줬던 사이라든가 그러면 사후 승낙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승낙 피보험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사용의 범위 그러면은 빌려줬을 때 다 그냥 모든 거를 사용을 해도 좋겠다 하는 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느 특정해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용의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김명 피보험자의 의사 여부, 계약이나 거래의 실태, 신분관계, 김명 피보험자의 예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사용에 대한 승낙이면 족하고 보험을 써라라든가 사고 나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이런 것까지 승낙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자동차의 사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사용 범위 제한을 현저하게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허락의 범위로 보겠다. 그러니까 업무로 그냥 잠깐 담배 좀 그렇죠. 음식을 사와라라고 이제 차 키 줬는데 그걸 갖고 부산을 갔다 왔다든가 이러면은 좀 현저하게 초과 범위를 넘어선 거겠죠. 아니면 그걸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었다든가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 사용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한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대 그러니까 임차인이 빌렸는데 그걸 또 제3자에게 또 빌려주는 거를 전대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고 인간관계와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대의 추정적 승낙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그래서 사회 통념상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지배 또는 관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리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승낙 피보험자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사용 피보험자입니다. 사용 피보험자란 뭐냐?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사용자란 도급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지위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러니까 꼭 고용 관계라든가 뭐 계약서를 써가지고 뭐 이런 관계에 한하지 않고 지위 감독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면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급 또는 우임 계약, 우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우임 계약이라고 하고요.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우임 계약 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사용자의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도 사용자에 해당이 된다. 좀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사용 피보험자의 요건은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여야 되고요. 기명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여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업무로 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때는 사용 피보험자로 보겠다. 운전 피보험자, 지금 기명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하고는 좀 약간 좀 달라요. 운전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허락, 사용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위하여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피보험자들을 위해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운전 피보험자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그러니까 운전자, 핸들 잡고 있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차이점, 운전 피보험자는 운행이익이 여타 피보험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다른 피보험자와는 다르다.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운전 피보험자는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만을 지게 된다. 다른 피보험자들은 뭐예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죠. 지금 대인배상 같은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을 져서 그런 배상 책임도 부담을 하는데 우리 그 운전자는 행위, 불법 행위 주체자로서 그죠? 대물배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불법 행위 책임만을 집니다. 그러니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행자 그 운전 피보험자는 이해되시죠? 요건은 자배법상 운전자의 지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 자배법상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자배법상 운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도 포함이 돼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자배법상 운전자라고 하고요. 기명, 친족, 승낙, 사용 피보험자를 위한 운행이어야 되고 운전이란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야 된다. 승낙 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 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운전 피보험자의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경우죠. 그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백히 반해서 하는 경우에는 운전 피보험자로 보지 않겠다. 그죠? 맞는 말입니다. 아까 그 허락 피보험자에서 대리운전자,
사고는 이제 대리운전자는 허락피보험자라고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할인할증에 되게 말이 많았어요. 나 돈 내고 대리운전 타고 다니는데 타고 나면은 똑같이 할증을 시켰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 내고 타는데 할증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리운전자 보험하고, 대리운전업자하고, 취급업자, 자동차 취급업자, 뭐 정유업, 뭐 주유업, 정주급, 뭐 나중에 할 텐데, 뭐 세탁업자, 세차업자, 뭐 탁송업자 이런 사람들이 야기한 사고의 경우에는 할인할증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고 낸 거는 내 거 보험료하고 관계가 없어졌어요. 요거는 참고로 좀 하나 알고 계시고요. 다음 자동차 취급업자의 승낙, 운전 피보험자 인정 여부 요거 따로 별도로 하나 뺐습니다. 자동차 취급업자란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의 정자에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주차장의 주, 급유의 급, 세차업의 세, 판매업의 판, 탁송업의 탁. 그래서 정주급, 세판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처럼 자동차를 매체로 유상 쌍무 계약을 바탕으로 자동차를 수탁하는 자는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업이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거를 업으로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호텔이나 음식점의 경우와 같이 영업 행위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수탁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겠다. 그럼 뭐 발레 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동차 취급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물배상에서 승낙 피보험자 및 운전 피보험자에서의 제외. 그래서 약관에서는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한한 이유는 뭐냐? 피보험 자동차를 위탁한 경우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수탁받은 자는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배상 책임을 지분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급업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으로 담보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취급업자는 김영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한 피보험자 군과는 별개의 책임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빠진 거는 아까 대리운전자는 빠졌다. 좀 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발레 파킹은 승낙 피보험자로 보겠다. 이거죠. 다만 이제 특약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보상이 안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